부동산 진검승부. 안녕하십니까, 진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산업센터 책상머리 입지 분석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꾸며볼까 합니다. 별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간단하게 입지를 분석하는지 한번 해보는 시간인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머리 입지 분석법 순서입니다. 관심 갖고 있는 사업주의 물건의 특징을 알아야 수익 분석도 하고 입지 분석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조사하는 겁니다. 교통요건, 주변에 배후 세력은 얼마나 있는지, 임대 수요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입지를 평가해가지고 이 물건을 투자할 물건인가 판단하고 선정을 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전 입지 분석, 수도권, 특히 서울 역세권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당 1,400만 원대가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소위 개미들이 투자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에 근거리에 있는 역세권이 어떤 건가 살펴보다가 오산 세교 신도시에 있는 더 퍼스트타워 세교를 가지고 한번 입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선정한 이유는요, 말 그대로 역세권이고요, 오산시 최초 지식산업센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이 지금 현재 과공급이다,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이미 끝물이다 라고 말들이 많죠. 그 이유는 공급이 과다하기 때문에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미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건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홍보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명은 세교 자족 3블록 지식산업센터, 지번은 세교동 59-1번지네요.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지구네요.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께도 임대사업에는 전혀 진약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2층, 지상 10층,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지식산업센터가 327실, 상업시설이 85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이 17,690평, 건폐율은 70% 이하네요. 주차가 418대로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산후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2층부터 10층까지인데요. 지하 2층 1층은 지하주차장인데 지하 2층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과 지식산업센터가 혼재 있고요. 지하 1층의 경우에는 지하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상가와 지식산업센터가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3층, 4층 특이하게 드라이브인 시스템입니다. 결론적으로 쭉 살펴봤을 때 지하 2층부터 4층까지는 차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 그대로 램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드라이브인, 말 그대로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리고 5층, 6층은 공장, 지식산업센터가 되어 있고, 여기 봤을 때 7층부터 10층까지가 섹션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5층, 6층은 규모가 그나마 평수가 좀 큰 라인을 깔 수 있는 넓은 규모의 공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섹션 오피스란 말은 규획을 작은 평수로 꾸며서 오피스, 말 그대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사는 구성 이 표만 보더라도 공장이 주를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3층, 4층, 2층까지도 이제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규모가 좀 작죠. 그래서 경쟁률이 높겠다. 경쟁률이 높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투자 가치가 높겠다라고 이제 요것만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 문구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홍보 문구 자체는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사든 시행사든 장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놨거든요. 장점이 뭔지 확인하는 거죠. 보면은 동탄과 고덕을 잇다, 삼성과 삼성을 잇다, 무슨 말일까요? 보니까 기흥, 동탄, 세교, 진이, 고덕을 이어지는 첨단 ICT 산업 클러스터, ICT 산업, 정보통신 산업을 통칭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최첨단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흥에도 이제 삼성 나노시티가 있고, 고덕 국제신도시에 평택 삼성전자가 대단지가 이어져 있죠. 그래서 삼성과 삼성을 잇는다. 그 중간에 세교가 있다. 아무래도 샌드위치처럼 세교 신도시가 끼어있기 때문에 기업의 인프라를 덕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고 이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평면도인데요. 화면상 왼쪽이 오산 방향이고요. 오른쪽이 동탄 방향입니다. 혜택을 살펴보면 총 분양가 80% 융자 혜택인데요. 실제로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개인 신용도에 따라 70%에서 80% 사이인데 보통 75%, 76%가 많더라고요. 이율은 한 3.5%대 이상. 요즘 굉장히 좀 이율이 높아졌죠. 시등록세 50%, 재산세 37.5% 감면. 그런데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는 해당 사항이 없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면 받더라도 임대업을 추구하는 순간
환수 조치된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요. 법인세 4년간 100% 면제, 법률적 정책 지원, 금융 지원 혜택. 요거는 말 그대로 그 정책 지원 자금이라고 하는데 창업 자금과 시설 지원 자금 저희리로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입주하는 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게 분양사에서 만들어 놓은 또한 주변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부각시켜 놓은 도면이거든요. 보면은 세교 신도시 바로 앞에 1호선 새마역 역세권이라는 걸 강조했고요. 부고산 IC가 가깝게 있고 서동탄역이 가깝게 있고요. 동탄역, SRT, GTX도 가깝게 있습니다. 도로 사정을 보면 동탄 IC, 수도권 제2순환 외곽도로가 있고요. 용서고속도로가 가까이 있다고 하고요. 오상 화산고속도로가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여기에 제가 제 화면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만 파주 평택간 고속도로 지금 개통은 되어 있지 않죠. 이런 것들. 대기업 인프라로 기흥, 삼성전자 나노시티가 있고 SK, 하이닉 추진 중이라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네요. 역시나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화성 캠퍼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체 면적이 넓고 업체가 171개 업체, 11만여 명, 두 개 다 합쳐서 14만여 명이 종사한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지역적인 인프라, 대기업 인프라가 있다라고 그걸 강조하고 있네요. 역시나 세교 신도시를 중간에 끼워놨어요. 그리고 진이 제2산업단지도 이제 좀 관심들이 많이 갖고 있죠. 그 이유는 LG 디지털 파크가 들어가는데요. 60조 원을 투자해서 900여 업체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들이 많죠. 인근의 땅값도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100조 원이 들어갔다고 해요. 1200여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생산 유발 효과는 163조 원, 고용 유발 효과는 44만여. 대기업 인프라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경기 남부 첨단 ICT 산업벨트 내 젊은 도시 세교 신도시. 세교 신도시가 젊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입점 업체들이 젊은 인력, 말 그대로 직원들을 구하기가 쉽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세교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1지구는 29,000세대, 2지구는 18,000세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참고로 전국 평균 연령이 있네요. 서울이 41세, 경기가 39.3세, 그리고 전국적으로 평균 40.9세다. 그래서 36세니까 사람 구하기, 직원 구하기가 쉽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기업 인프라를 강조하고 있고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마역, SRT, GTX 동탄역, 부고산 1분 거리에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가깝고 파주 평택고속도로, 일본국도도 가깝고요. 용서고속도로, 동부대로등이 있다.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대기업 인프라가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를 보면서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발과 도착지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일일이 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 불편하니까 미리 작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설명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기장 제1반산업단지는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평택 진해 1반산업단지는 17분 거리, 12km가 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30분 거리, 고덕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30분 거리에 31km, 그리고 동탄역 SRT GTX까지는 18분, 삼성전자 나노시티 화성 캠퍼스까지는 20분, 16.3km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길찾기를 통해서 그 거리를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산시 최초 지식산업센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산업체 현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하면 쉽습니다. 오산시청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지도 관청이든 구청이든 가서 살펴보면 되게 쉽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오산 소개에 들어가 보면 산업경제란이 있어요. 산업경제란을 눌러보면 이렇게 기업체 수가 나옵니다. 오산시 기업체 현황은 공장 수가 224업체고요. 대기업이 13개, 중기업이 26개, 소기업이 185개로 나눠졌고요. 업종을 한번 살펴보면요. 식료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종이인쇄업, 의약품 제조업, 광물 제품 제조업, 광학기기 제조업, 이렇게 대부분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산 구성을 봤을 때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조금 작았었죠. 작았고 오산시청도 보면은 제조업이
많으니까 그 지역 내에서 제조업이 강세다고 하는 것은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인기가 많겠다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오산시청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업체에 대한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들, 뭐 개인 사업자나 이런 부분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보 공개에 가셔가지고 통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계에 들어가서 사업체 조사 보고서 요걸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쭉 있죠. 제가 좀 미리 뽑아봤는데요. 17년 기준 오산시 사업체 수는 12,356개가 있고요. 뭐 개인, 회사법인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산업 분류가 있어요. 5부터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세하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습니다. 그 방법을 다 아시겠지만 메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업지가 여기입니다. 여기 세마동 행복복지센터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게 반경을 설정을 해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메뉴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스카이뷰가 있고요. 로드뷰가 있고 교통정보는 이 지역에 대중교통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버스가 다니는지, 하루에 몇 대가 다니는데 몇 분 간격으로 다니는지 쉽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크기 조절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 그 다음에 면적을 재는 거, 반경을 재는 그 메뉴를 지우는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세마역에서 그 현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입구에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2m,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사업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24m나요. 24m인데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는 진입시간 7초 플러스 일반적으로 메다당 1초라고 합니다. 보행약자 비율이 높은 곳, 말 그대로 노인이나 어린이, 노약자가 있는 곳은 1.5초. 아까 그 25초거네요. 25m니까 25초에다가 7초 더하면은 32초 정도 되겠네요. 32초에다가 대기시간 1분. 그러면 1분 30초. 아까 3분 거리였으니까 세마역에서 3분, 대략 5분 안에는 건물까지 진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역에서 들어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걸 유추해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반경이 있습니다. 반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경을 쭉 해보면 300m 안에 세마역이 들어가고요. 잔다리 마을 휴먼시아가 500m 내에 7분 거리에 있으니까 넉넉 잡고 10분이면 갈 수 있고요. 잔다리 마을 휴먼시아 2단지까지가 789m, 넉넉 잡고 길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횡단보도 건너고 그러면 20분 내외. 이렇게 이제 반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고산 IC가 있는데 거리가 실제로 1분 거리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km, 자전거로 5분, 자동차로 1.36km 1분 내 거짓말은 아니네요. 그리고 노드뷰를 보면 이렇게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마역이고요. 주변 세마역 앞에 아직까지는 크게 발전된 확대를 해보면 세마타워, 오산타워, 오피스텔 같은 거 이런 게 있네요. 요거는 지금 현재는 이거 완공됐습니다. 완공돼가지고 준비가 지금 현재 입점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보면 날짜가 있죠. 요거를 검색해 보면 과거 없어졌죠. 2010년도는 횡했었고 4년이 지나서 나무도 꽤 많이 컸네요. 2016년도에 이제 펜스 치고 그때부터 이제 공사가 진행됐군요. 2017년 9월에는 이렇게 지어졌고 지금 현재는 이제 완공이 돼서 입점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지금 여기에 밭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신혼불상의 분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건너편에도 지금 펜스 치고 공사를 막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로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스카이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과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즉 2008년도에는 거의 횡했네요. 최근 사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펜스 쳐진 것들 하나도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더 포스트하우스 세교가 완공됐을 때 많이 좀 변화가 돼 있을 거예요. 좀 기대가 되는 입지입니다. 그리고 더 포스트하우스 세교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역하고도 좀 가깝게 있고 상가와 업체, 사람이 북적북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입점을 한다면 아무래도 그 랜드마크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런 것이 아닐까. 미래 가치도 솔직히 A급은 아닙니다만 기대될 만은 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포스트하우스 세교를 가지고 그 책상머리 입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도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확인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수도권 외의 지역인 위성도시인 오산
시의 최초 지식산업센터인데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더 포스트타워 세교를 평가하자면 제조업이 조금 오산시에는 좀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ICT 대기업 인프라들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드라이브인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그 섹션 오피스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평가를 해볼 만한 곳이다. 그 중에서도 제 사견입니다만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비율이 좀 작아서 경쟁력이 높고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좀 판단되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주변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곳이 아닌가 판단되어집니다. 투자는 투자자의 몫입니다. 분양사원이나 소개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는 후회와 상심만 남는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시고 그분들의 말씀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키우는 게 성공 투자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자료 찾아보고 하신다면 실패 없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